사과. 첫 번째 어법 포인트는 관계대명사고 그 관계대명사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어떤 건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 두 번째는 기억나? 관계대명사 우리 했던 거 혹시? 했어 서연아. 접속사. if가 두 번째 어법 포인트야. 근데 접속사 if는 어려운 게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답이 나오면 주격관계대명사 때문에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때 먼저 했던 거고 주격관계대명사 뭔지 좀 볼게. 1번.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설명해볼게. 기본 내용. 주격 관계대명사를 뭔지 알려면 관계대명사가 이제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관계대명사 뭐라고 했었냐면 두 단어로 끊어서 보면 된다고 했었어. 관계대명사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 대명사야.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었어요. 기억나?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게 대명사였어. 앞에 만약에 제이크라고 언급이 됐었으면 나중에는 he라고 부른다든지 him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관계에 있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두 문장이나 두 단어, 두 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의 품사를 뭐라고 해? 접속사라고 해.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고 동시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를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디테일하게 봐볼게. 문장으로 보는 게 가장 와닿아서 두 문장으로 볼게요. 이 두 문장. 나는 제이크를 사랑해.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어. 지금 뒷문장에 있는 he 있지? he가 가리키는 게 누구야? 제이크야. 제이크가 he야. 그리고 그럼 이 두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로 연결을 하겠지. 그래서 나는 제이크를 사랑하고 and 그리고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어. 하는 이렇게 문장을 이을 수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인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니까 이 and와 he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I love 제이크. 나는 제이크를 사랑하는데 이 앞에 나온 he보다 먼저 나온 이 제이크를 앞에 나온 명사라고 하고 이 제이크가 앞에 나왔다 해서 한자로 선행사라고 해요. 선행사. 그리고 and와 he를 합쳐서 관계대명사인 who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위에랑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who가 관계대명사로서 접속사인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문장은 두 개가 합쳐져서 나는 잘생긴 제이크를 사랑한다가 되는 거야. 나는 잘생긴 제이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who부터 handsome까지가 앞에 있는 제이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이크는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잖아. 근데 who부터 handsome이 제이크를 꾸며준다고 했단 말이야.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지.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가 어떤 절이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고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하잖아.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절이라고 불러요. 후부터 handsomeka지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어려운 거 없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and와 he를 합쳐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로 적었다는 건 어떤 약속 때문이야. 어떤 약속이 있는 거냐면 어떤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그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자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선행사가 이 문장에서 제이크라는 사람이었고 who가 하고 있는 역할이 he라는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라고 약속했던 거에서 who를 쓰자 갖다 쓴 거야. 그래서 그럼 선행사, 명사, 제이크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사람만 올 게 아니고 사물도 올 수 있겠죠? 혹은 동물도 올 수 있을 거예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 오면 who 말고 which를 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모두 다 갖다 쓸 수 있는 걸 대시라고 약속한 거예요. 어디 됐을까? 그러면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건 주어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를 자세히 봐볼게요. 우리가 기본 파트에서 봤던 이 파트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있는 거야. 이 두 문장 I love Jake,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어, 난 제이크를 사랑. 이 두 문장을 합친 I love Jake, who is handsome. 이 문장에서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어의 역할을 대신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고 있냐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는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주어 뒤에는 원래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지.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와요. 무조건. 핸섬에 M이가 빠진 거는 거기서 아야. 이제 안 걸렸어요?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가 와야 돼. 뒤에 동사가 와요. 그러면 동사는 어디에 수에 일치시켜야 되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는 선행사의 수에 일치를 시켜요. 선행사의 수에 일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행사가 my parents 하는 복수가 되면 여기가 이제 더 이상 is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re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켜서. 됐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됐죠? 그리고 교재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3페이지 같이 읽어보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대명사예요.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준다는 게 즉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인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애고 선행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 지금 옆에 표에 보면은 나는 주격관계대명사 파트를 오른쪽에 썼어. 그러니까 지금 이 3쪽에 나와 있는 표는 내가 지금 그린 거랑 반대로 그려져 있는 거야. 얘는 선행사가 위 파트에 나와 있는 거고 나는 선행사를 여기 밑에다 적은 거야.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 모두일 때는 that, 사람일 때는 who를 쓴다는 건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고 문제를 많이 풀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 옆에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건 뒤에 동사가 온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해. 동사가 오고 동사의 형태는 선행사의 수에 맞춰야 된다. 선행사의 수에 일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주격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뭔가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차피 시험 범위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됐어요? 밑에 예시, 옆에 예시를 볼게. The girl, 소녀가 어떤 소녀냐면 후부터 dancing on the stage까지가 관계되면서 절이야.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소녀가 관계되면서 절이고 후부터 스테이지까지가 더 거리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되니까 이 is가 오고 있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리라고 넣으면 틀린 거야 맞는 거야? is 자리에 틀린 거야. 왜? 선행사의 수에 일치해야 되니까. 됐어? 그 밑에 look at the cloud. 구름을 봐봐. 어떤 구름이냐면 위치부터 butterfly까지가 cloud라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고 선행사가 cloud라는 구름이라는 사물이니까 위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위치 대신에 that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어? 됐죠? 그래서 그 어법 노트에서 이 who 대신에 that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까지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that도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페이지는 넘어가고 뒷페이지 그래머 포인트 볼게요.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는 그 첫 번째 문장은 앞에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밑에를 읽어볼게. 관계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대신하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관계대명사로 who, 사물일 때는 위치를 쓰고 that은 사람과 사물 동물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who 뒤에를 봐봐. who가 이미 주어 역할을 하고 있지. who 뒤에 보면 is가 바로 오고 있잖아. is 앞에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who가 주어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에서 관계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is handsome. 주어가 없는 불완전하지.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is handsome처럼 뭔가가 빠져있는 문장의 형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뜻이야. 주어 역할을 who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문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고 제일 밑에만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 절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절이라고 해요 라고 나와있지. 그 다음에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되어야 된다 라고 나와있어.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지 선행사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수의 일치 제대로 했냐 안 했냐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수에 일치하는 걸 꼭 주의해야 돼. 웜업 시간이 없네. 웜업에 있는 1, 2, 3번만 풀고 갈게요. 웜업 1, 2, 3 풀어보세요. 웜업 1, 2, 3 풀어보세요.
지금 어떤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지 고르라는 거지. 그러면 뭘 봐야 돼? 선행사를 봐야 돼. 선행사 1번은 선행사가 더 teacher 사람이니까 who가 답이 될 거고 2번은 who 왜? 더 boy가 선행사니까 3번은 더 레스토랑이 선행사니까 위치가 답이에요. 4쪽 펴봐. 똑같거든? 관계대명사 푸는 거. 관계대명사 골라오라는 거야. 4쪽만 숙제로 외우세요. 알겠지? 이번 주 4쪽만 해와. 알겠죠? 고생하셨고 오늘부터 학습 상담을